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미성년자들이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서 만남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특히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려보면, 12세의 피해자가 트위터에 성매매 취지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연락해서 본인의 집으로 오게 합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초등학생이라고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애무하고 자위기구를 몸에 넣는 행위를 하는데요. 피해자가 12세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청소년 성매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받았고 형량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라고 해도 처벌받습니다.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으러 나갔을 때 얘도 동의했다, 얘가 먼저 나에게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을 해도 유무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경위를 설명해야겠지만, 나아가 미성년자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해야 하고, 내가 계획적으로 먼저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해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대방이 나이까지 인식을 해야 해당 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 대화 내역,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피고인은 해당 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이를 몰랐다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미성년자가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 SNS나 어플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당시 미성년자가 글을 올리면서 미성년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거나 생년월일을 적었다든지 아니면 아이디 자체에 생년월일을 넣었다든지 등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얘기했거나 학교, 학원을 얘기했는지, 즉 교복을 입었는지 등도 살펴봅니다. 보통 앱 안에서 메시지를 나누다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며 약속을 잡기 때문에 둘 다 살펴봅니다. 또 이런 경우 겉모습만 확인해봐도 얼굴이나 발육 상태가 성인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가 했던 사례에서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생년월일을 넣어서 만들고 가격표를 올리면서 미성년자라서 금액이 비싸다라는 설명을 올렸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례 사례도 살펴보면 피해자는 어플 내에서 나 미자야 라고 얘기해서 미성년자임을 밝혔지만 본인이 13세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고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도 13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나눈 내역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들도 피해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증거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 측과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돈까지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게 되어서 또다시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들과 합의를 봐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속였다든지 서로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대화 내역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고 다시 가서 살펴보니 아이디에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약속을 잡는데 학원이 몇 시에 끝나서 그 이후에 만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있다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만한 대화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뭔가 찜찜해서 어플도 지우고 카톡도 지워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포렌식을 시도해보고 복구가 된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주장할지 정리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형사사건은 대부분 그렇듯이 먼저 고소장을 열람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사건들은 미성년 피해자가 성매수 글을 올려서 시작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고소를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나 부모들의 신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구두로 물어서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를 한 후 출석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형량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혼자 판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꼭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같은 미성년자여도 성인에 가까울수록 처벌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어릴수록 그 보호해야 될 정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성년 직전에 미성년자라거나 하는 경우와는 좀 다르죠. 그럼 그런 거를 좀 강한 포인트로 어필해 볼 수도 있나요? 하는데 매우 그 뉘앙스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변명 또는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취지가 담기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 얘 반성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되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이렇게 일시적인 만남 이런 것보다 오래 사귀고 이렇게 하면 구매 행위보다 좀 덜 처벌받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해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한 번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길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횟수로 성관계를 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의 취지 자체가 미성년자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아직 미성숙하다, 그래서 보호해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동의했다, 나도 이 사람 좋아서 했다 라는 부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좀 반영은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벌할 거야 라는 의도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주세요.